저는 이금자입니다. 올해 69이죠.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그 세월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국밥집을 정리한 지 석 달째입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미정, 그리고 손녀 지수와 함께 살고 있어요. 현우는 42인데 학원버스 기사로 일하죠.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도 평범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지수는 숙제를 하느라 방에 들어가 있었고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날이 서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손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구식 방식 좀 그만하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계시니까 집이 늘 불편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집에서 뜨거운 물과 기름에 데여가며 일해온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현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미정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오빠도 답답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잖아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간섭이라니요. 저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요. 어머니 미안해요. 미정이가 지쳐서 그래요. 현우가 저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혀버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그동안 모은 피 같은 돈이 있잖아. 어디다 써야 할지 이제 알겠다. 국밥집 시절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거든요. 아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아껴둔 돈이었는데 이제 그 돈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어요. 무와 멸치로 우린 맑은 국물에 계란을 풀어 넣었죠. 어머니, 또 MSG 덩어리 국이네요. 며느리가 국그릇을 받아들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건강식 좀 하자니까요. 요즘은 다들 간이 싱거운 음식 먹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MSG라니요. 저는 화학 조미료 같은 건 쓰지 않았는데요. 그저 멸치와 다시마로만 우린 국물이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위로하려 했어요. 어머니 국이 제일 맛있어요. 어릴 때부터 먹던 맛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건강 생각해서 좀 바꿔봐요. 점심때가 되자 저는 빨래를 삶아서 널었습니다. 햇볕에 말리는 빨래 냄새가 좋았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세탁기 돌리면 다 되는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에요? 며느리가 베란다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빨래 삶으면 더 깨끗해지잖아. 세탁기가 더 깨끗하게 빨아줘요. 그리고 전기세도 아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이 모두 틀렸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그날 오후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지수야, 할머니가 계란찜 해줄까? 와, 좋아요. 할머니 계란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수만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할머니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요리 진짜 잘한다고요. 지수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잠깐이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거든요. 지수야, 할머니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돼.
염분이 너무 많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염분이 많다니요. 저는 싱겁게 요리하는 편인데요. 그날 저녁 현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학원버스 운전이 힘든 모양이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현우는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말을 아꼈죠. 부부 싸움이 날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내가 해온 삶이 다 틀렸나 봐. 남편의 미소 띈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애들은 날 짐짝 취급해. 내가 뭘 잘못했나? 국밥집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사장님 국밥 덕분에 살아요. 사장님 음식 먹으면 우리 어머니 생각나요. 여기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30년간 해온 요리가 MSG 덩어리라니요.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이 구식이고 비효율적이라니요. 내가 정말 뒤떨어진 사람인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손, 굽은 어깨, 흰머리. 며느리가 보기에는 꼴 사나운 시어머니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제 음식이 맛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같은 국이네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안해. 다른 걸 해볼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혼자 있기가 답답해서였어요. 금자야,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동네 친구 순옥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며느리랑 안 만나?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서 힘들지. 순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래. 그러게 말이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변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국밥집 시절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통장과 현금을 합치면 제법 큰 돈이었어요. 아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평생 아껴온 돈이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맞아 주었어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혼자 살 만한 작은 방 하나요. 아, 원룸 말씀이시군요. 어르신 혼자 지내실 거예요? 네, 혼자 살려고요. 직원이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원룸이 마음에 들었어요. 깨끗하고 아담했습니다. 여기 어떠세요? 남향이라 햇살도 잘 들고 혼자 지내시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예요?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40만 원입니다. 제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를 쓰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라 마음이 복잡했어요. 언제 입주하실 거예요? 일주일 후에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며 생필품들을 정리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거든요. 남편 영정 사진도 챙겼습니다. 혼자 살아도 남편과는 함께 해야죠. 여보,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야. 무섭지만 해봐야겠어.
며칠 동안 아무도 제가 이사 준비를 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국밥집에서 30년간 일하며 익힌 억척스러움이 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현우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수는 숙제를 하느라 방에 들어가 있었죠. 작은 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그릇 정리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하지. 아니요, 어머니 방식대로 하면 나중에 제가 찾기 어려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방식이 그렇게 틀렸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현대식으로 살겠다는데 왜 어머니 방식을 강요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집이잖아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너희 집이라고?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요. 내가 국밥 팔아본 돈으로 보탠 건 다 잊었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마음이 터져버렸어요. 현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미정이야, 그만해. 현우야, 내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니? 내가 이 집에 보탠 돈이 얼마인지 알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30년 동안 등이 휘도록 일해서 번 돈인데.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니까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니? 요리하는 것부터 빨래하는 것까지 다 어머니 방식대로 해야 하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일들이 모두 간섭이었다니요. 지수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왜 싸워요? 지수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봐, 지수까지 울리잖아. 현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그럼 난 스트레스 안 받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까지 몇 벌과 남편 영정사진, 그리고 소중한 물건들만요. 내 자식한테마저 짐 취급당하다니. 눈물이 핑핑 돌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우도 며느리도 모르게요. 지수만이 걱정됐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라는 게 새로웠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가장 좋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 둘이 조용히 살자. 점심때가 되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혼자 살 분량만 사면 되니까 장바구니가 가벼웠어요. 시장을 걸어가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국밥집 시절 단골 손님이었던 김씨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아, 김씨.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국밥집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리했어요. 이제 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사장님, 그 국밥 정말 그리워요. 김씨의 얼굴에 그리움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그 국밥 덕분에 제가 몇 번이나 살아났는지 몰라요. 힘들 때마다 사장님 국밥 먹으면 힘이 났거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는 MSG 덩어리라고 했지만 이분에게는 힘이 되는 음식이었던 거죠. 고마워요.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언젠가 다시 국밥집 하실 생각 없으세요? 글쎄요. 이제 나이도 있고
사장님 나이가 뭐 중요해요. 솜씨는 여전하실 텐데. 김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요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음식이라 그런지 조금 허전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 맛 언젠간 다시 보여드릴지도 모르겠네. 김 씨에게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다시 요리할 날이 올까요? 저녁이 되자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하지 마. 안전한 곳에 있어. 집에 들어오세요. 미정이도 미안해해요. 괜찮다. 이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어머니, 지수한테 잘 지낸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빈 방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어머니가 정말 떠나신 거라는 게요. 어머니의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절반 정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아빠 할머니 언제 돌아와요? 지수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곧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현우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쫓아낸 거죠. 지수가 부모를 향해 따졌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럼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지수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울먹였습니다. 엄마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정말로. 그날 밤 며느리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어머니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셨는데. 어머니 요리가 정말 맛없는 건 아니었어. 그냥 내 방식과 달라서 답답했을 뿐이야. 어머니는 도움이 되려고 하신 거였는데. 현우가 서랍을 정리하다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지? 통장을 펼쳐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생활비를 보태주고 계셨네. 며느리도 통장을 보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어머니가 몰래? 국밥집 하실 때부터 계속 도와주신 것 같아. 현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가족을 챙기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어머니한테 너무했어. 우리가. 며느리가 후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사실 그리웠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었거든.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어?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라서. 변명이지만. 다음 날 현우는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사라져 버리신 걸까요? 저는 새로운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라 그런지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금자씨 국밥집 하셨다면서요? 네, 30년 했어요. 와, 그럼 솜씨가 좋으시겠네요. 순자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금자씨 국밥 솜씨 좀 다시 보여줘요. 사람들이 재촉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요? 경로당에 작은 솥이 있어요. 간단한 건 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솥을 올렸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리고 물을 넣어 끓였어요. 와, 냄새가 벌써 다르네. 진짜 맛있겠다. 사람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이 완성되자 모두들 한 그릇씩 받아들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제대로 끓인 국밥을 먹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국밥 맛이구나. 금자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여요? 사람들의 칭찬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는 MSG 덩어리라고 했지만 이분들은 맛있다고 해주시는군요.
그날 오후 현우와 며느리가 경로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제가 여기 온다고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니? 어머니 집에 들어오세요. 며느리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 어머니. 세상은 변해도 내 삶은 틀리지 않았어. 나도 이제 알겠다. 제 주변에 있던 경로당 친구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금자씨 요리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현우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수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집에 안 들어와요? 할머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할머니 음식 못 먹는데. 그럼 가끔 여기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수와 함께 작은 솥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맛있다며 웃었어요. 할머니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요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제 삶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